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뜨민 경제TV입니다. 6월 4일 화요일 증시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들어와서 데일리 봐주시면 되는데요. 자, 제가 월요일 전망을 마무리하면 월요일 전망이 어떻게 될까요? 하면서 이런 전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6월의 첫 거래일은 좀 두 가지 무역 수지가 좋았었고 수출도 물론 좋았었고요. 거기다가 지금 미국의 PCE 지수도 무난히 지났기 때문에 좀 재료주 장세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하고 역시 좀 K컬처, 왜냐하면 이쪽에 다 수출 지표들이 다 좋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월요일도 K컬처, 화장품, 식품, 방산 같은 거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등등이 강세를 좀 보이고, 어쨌거나 좀 K컬처, 방산 이런 것 중심으로 자 강세가 전개가 됐는데요. 자, 이를 바탕으로 해서 화요일 전망을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필요한 정보들을 늘 알려드립니다. 늘 이런데 제 카페 주식사랑방 1기방 들어오시면요. 필요한 정보를 늘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981분 있는 곳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 입장번호는 3699. 저는 당연히 보이스피싱 리딩방 안 합니다. 리딩방은 보이스피싱이다. 그리고 이렇게 이쪽은 아무래도 쌍방향이다 보니까 그냥 저는 좀 조용히 보기만 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 텔레그램이 있습니다. 대민경제TV 들어오시면요, 여기 들어오시면 제가 필요한 정보들을 드리는 것만 보실 수 있으니까 조용히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망을 6월 4일 화요일 전망을 해보면요, 의미 있는 큰 변화가 6월의 첫 거래일에 큰 의미가 있다. 뭐냐, 외국인들이 지난 5월 24일부터 야무지게 매도를 했죠. 삼성전자에 대해서 블룸버그에서 삼성전자의 HBM이 엔비디아의 인증을 받는데 실패했다, 페일을 했다는 표현을 쓰면서 그때부터 외국인 매도가 많이 나왔고, 그래서 지난 5월 29일부터 31일까지는 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순매도 금액, 이 사흘 동안 순매도 금액이 약 3조 1천억대. 그 중에서 그리고 지난 24일부터 31일까지 이 6일 동안에 삼성전자에 대한 순매도가 2조 7천억대. 압도적인 매물이 나왔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5월 29일부터는 S&P 글로벌에서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해서 신용 등급 전망을 하향하면서 또 이쪽 매물이 나오고, 그래서 그 코스피 시총 1위 종목, 3위 종목에 대해서 외국인 매물이 나오고 분위기가 안 좋아지다 힘들었는데 6월의 첫 거래일에는 양시장, 유가증권 시장에서 1,800억대 순매수를 보이고, 제일 반가운 게 삼성전자에 대해서 순매수를 보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 그렇다면 좀 삼성전자에 대한 매물이 어느 정도 나올 만큼 나오지 않았느냐, 블룸버그 통신에 의한 그리 볼 수가 있겠고, 좀 긍정적이라면 엔비디아는 아직 좀 지금 답이 안 나오고 있으면 AMD 쪽은 삼성전자의 HBM이 공급한다,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외국인 매물이 5월 31일부로 해서 삼성전자뿐만 아니고 LG화학도 순매도 급감했고 LG에너지솔루션은 소폭 순매수로 전환했기 때문에 월 말부로 해서 이들에 대한 좀 매물은 일단락되고 소강 상태로 접어들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들에 대해서 삼성전자나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해서 대규모 순매수로 전환하고 이럴 상황은 아니니까요. 소강 상태로 접어들지 않겠느냐. 나올 만큼 나왔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에도 순매수가 되면서 월요일 출발이 좋았어요. 월요일 화장품,
5월 수출 지표들이 이제 나오면서 자동차, 반도체 이런 것들이 강세를 출발을 보여서 야, 상당히 알차게 출발한다 했는데 10시간 넘어가면서 갑자기 변화가 왔었죠. 네, 갑자기 변화가 요때부터 10시를 지나면서 갑자기 변화가 오더니 한국가스공사 같은 게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무슨 일이냐? 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브리핑하면서 영일만 울산 영일만 앞바다에 한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가스가 매장될 가능성이 높다. 이래 버리니까 회사에는 매 석유나 가스 붙은 종목들이 일제히 상한가 진입 급등을 했어요. 이렇게 되니까 다른 종목들, 뭐 아이패밀리, SC 같이 화장품주들은 오전 한 10시까지는 잘 올라가다가 저쪽 방향으로 매기가 옮겨가 버리니까 네, 쭉 오히려 밀려버리는 화장품주들, 뭐 여타 종목들도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 시장이 굉장히 좀 흐트러져 버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결국은 한국가스공사였던 게 그 참 전례 없이 상한가 이런 큰 양보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입니까? 하는데 자, 그건 뭐 우리가 합리적에 따져보면 되겠죠. 기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우선 보면요. 긴급 기자 브리핑을 열었어요. 그래서 한국석유공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열었는데 연말경부터 시출을 시작해서 한 구멍 하나 뚫는데 한 1,000억 정도 돈이 들어갔다. 그래서 성공 확률이 20%니까 5번은 뚫어봐야 된다. 뭐 한 5번 뚫어보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이 계산법도 조금 애매하긴 한데 어쨌거나 한 5번 정도는 뚫어봐야 된다. 뚫어보고 나서 부존량을 일단 부존 여부 있다면 부존량을 확인해서 이걸 보고 경제성 검토 그래서 뭐 조금 있는데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구멍 하나 뚫는데 1,000억씩 드는데요. 그래서 경제성 검토를 해서 경제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본격적인 해서 상업개발 들어가는데 한 7년에 10년이 걸린다. 그래서 2027년이나 28년 공사 시작하면 2035년 정도에부터 상업적 개발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2035년. 와, 2035년이면 제 나이가 몇 살이 되나요? 생각하기 싫은데요. 자, 결국은, 자, 이걸 제가 요약해 정리를 한번 하면요. 결국은 한마디로 2026년이 돼야 일단 경제성을 판단할 수 있다. 할지 말지, 이걸 파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게 모르는 거죠. 그다음에 경제성이 입증됐어. 그래도 2035년 경에야 개발할 수 있다. 2035년, 지금 2024년인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합리적 판단을 한다면 이런 먼 미래 2035년이니까요. 그 다음에 아직은 경제성을 까지는 모른다. 한 140억 배럴 정도 묻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것까지 나왔지. 경제성이 있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먼 미래에 경제성도 알 수 없는 이런 사안을 두고 주가가 여기서 한국가스공사 같은 종목들이 지속적으로 더 오를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건 정말 좀 넌센스죠. 주식시장의 합리적 공간인데 이런 불확실성과 먼 미래의 일을 계속 주가가 앞으로 올라간다?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주가가 움직일 수 있다면 네, 주식시장에 재벌들이 만들어졌을 쉽지 않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어제 하루 정도로 족하다. 월요일 하루 정도 상승을 족하다. 그래서 화요일 아침에 뭐 예를 들어 강하면 매도하는 게 저는 맞다 봅니다. 그리고 다시 원위치 하겠죠. 그렇죠? 근데 먼 2035년 먼 얘기고 그리고 아직 경제성도 아직 불확실한 상황인데
이걸 갖고 주가에 지속적으로 반영된다. 이걸 기대한다. 이거는 굉장히 비합리적 판단이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속에서 잊지 말 거는 월요일 그래도 의미 있는 변화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외국인이 순매수 전환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대규모 순매도하고 하는 거는 좀 일단락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양시장 모두 상승 종목이 많은 날이 연이틀 생겼어요. 특히 공탁시장은 상승 종목이 1000개가 넘는 게 5월 14일 이후 13거래일 만에 거의 한 20일 만에 된 거죠. 날짜로는요. 그러면 상승 종목이 많다는 것은 시장이 좀 살아있네. 그죠? 그래서 그렇다면 역시 월요일날 반짝하다 말았는데요. 수출 호조, 식품이나 화장품, 자, 낸드 플래시도 이게 수출 호조, SSD가 수출 호조다 보니까 낸드 플래시도 호조라서 그 관련주들, 그래서 이런 쪽에서 수출 호조로 월요일날 반영되려다가 잘 못됐던 종목, 또 식품, 화장품 이런 데서 또 신규 종목들 발굴하는 것도 또 필요하다. 이런 겁니다. 월요일날 삼양식품 같은 거 원래 강세, VT도 그래도 뭐 전강후약이었지만 VT 아닌 패밀리 SC 등은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그래도 방산도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가 윗꼬리는 달았지만 강한 모습. 그 다음에 의료 AI로 뷰노 같은 종목들, 그다음 바이오로 오스코텍. 자, 오스코텍이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었었는데요. 그 다음에 전력으로 아모그린텍 이런 종목들. 그래서 뭔가 수출 얻어든지 아니면 재료주를 찾는 흐름들. 숲보다는 나무에 초점을 맞추는 게 좋겠고요. 그 속에서 우선 오스코텍에 대해서 나온 얘기를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오스코텍을 한번 보시면요. 월요일 날 상당히 강세를 보였어요. 오스코텍이. 보면은, 그리고 수급도 좋았어요.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네. 외국인들이 좀 특히 많이 사고, 기관도 샀는데, 주가가 21% 정도 올랐네요. 상당히 그걸 신고가를 냈는데, 039 어떤 일인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제 카페에서요. 039-200 누르시면 됩니다. 눌러보시고 제 리포트 중에 핵심만 말씀을 드릴게요. 어려운 얘기인데 어쨌거나 이번에 지금 ASCO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암학회죠. 암학회가 열리고 있는데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열리고 있는데 지금 임상 세부 지표가 나오는데 이번에 발표한 거는요. 레이저 티니컬 리브리반트 병용인데 여기 이 부분이 리브리반트의 SC형입니다. SC. 이전에 했던 건 IV형이에요. 이게 뭔 말이면 IV형을 링거 생각하시면 돼요. 병원에 가서 몇 시간 동안 누워 있어서 천천히 약물을 주입하는 거 아주 힘들겠죠. SC는 간단하게 5분 만에 주사로 뿅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그 유럽 ESMO에서 발표할 때 관련주들이 좀 안 좋았는데 그때는 IV형 이거 가지고 이렇게 불편한데 비교하는 타그리스는 이게 알약이거든요. 복용의 편의성을 생각한다면 이게 약효가 좀 낮다고 한들 이게 참 그 환자가 이게 약을 투여받기가 이렇게 힘든데 잘 되겠어? 이런 거였는데 이번에 SC형이 상당히 임상 결과가 좋게 나왔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편의성이 생겼네. 그렇다면 약효도 좋으니까 이 병용 요법이 상당히 빨리 시작을 잠시 갈 수 있겠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알맹이 있는 그 강세가 좀 전개됐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가 볼만한 게 아모그린텍 같은 종목인데 아직 바닥권에서 오늘 보면요. 월요일 날 기관 매수가 좀 들어오기 시작하네요. 12510인데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항상 제 카페에 들어오셔서 리포트를 보십시오. 조금만 마음이 좀 흔들릴 때 애매할 때는 항상 제 리포트를 보고 찾는데요. 이 핵심은 여기 에너지 저장 장치가 매출의 36%를 차지하고 있다.
제대로 된 ESS 관련주고 이 고효율 자성 소재 요것도 알아봐야 돼. 요것도 전력과 관계된 겁니다. 그래서 전체 매출의 70%가 전력과 관계됐다. 지금 AI 시대에 지금 주목받는 게 결국 지금 전기 아닙니까? 전기 생산, 이동 이런 것들인데요. 고효율 자성 소재라는 게 직류교류 왔다 갔다 변환할 때 전력 손실을 최소화해 주는 그런 소재인데 일본의 히다치 메탈, 독일의 베큐움 스멜즈, 그 다음에 이 아모그린텍 이 세 개가 아모그린텍이 개발해서 이 3사가 지금 세계 시장을 과점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전력 부분에 쓰이는데 그래서 이게 결국은 어디 쓰이냐? 에너지 저장 장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풍력 터빈, 신재생 에너지도 쓰이고 디젤 기관차 이쪽이 지금 앞으로 상당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고효율 자성 소재, 이 에너지 저장 장치 등을 감안할 때 좀 숨겨진 아직 그 시장이 미처 발굴하지 못한 종목이 아닙니까? 그리고 주가도 별로 오른 것도 없어요. 그동안 변폭도 좋았으니까 뭐 이런 종목 정도 좀 살펴보시는 게 좋겠고 그 외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원익 같은 종목도 한번 살펴드리면요. 원익 같은 경우도 화장품에 오늘 보면 토니몰이라고 화장품주 중에 강세를 좀 보였죠. 이게 이제 토니모리의 화장품이 다이소, 요즘은 다이소가 화장품 유통망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거기서 잘 나간다 이런 얘기 들으면서 기관도 많이 사고 주가도 오르고 했는데 원익도 최근에 토니모리에 입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익 같은 경우도 기관 매수가 좀 꾸준한 편인데 이런 종목들 그래서 원익도 보면 이게 자회사가 CMS 랩이 지금 전체 그러니까 자회사인데 지분이 92%이기 때문에 원익이 지분 92%를 보유하고 있어서 사실 뭐 자회사라기 말하기보다 원익이 하나 사업부인데 그래서 원익은 좀 화장품 회사다 이렇게 좀 말해도 크게 틀리지는 않아요.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주목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CMS 랩이 상당히 창업한 지도 오래됐고 최근에 드마블록이라고 요게 지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등등 해서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제 카페 리포트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 이런 종목 등등 화요일 장세는 좀 외국인이 관망 내지 하는 수급의 조용한 수급 속에서 이런 좀 재료주 그래서보다는 나무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요 항상 늘 저의 최신의 정보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또 수요일 영상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